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사랑받아도 되는, 행복해도 되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수치심과 버림받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치심은 뭐냐면 나에게 결점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나는 소속될 수 없다고 굳게 믿는, 난 그럴 가치가 없다고 믿는 아주 극도로 고통스러운 느낌이나 경험입니다. 수치심을 느끼면 우리 자신이 원래 갖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도 이 가진 만큼 잘 발휘를 못합니다. 주로 회피하게 되고 도피하게 되고 아니면 싸우거나 경직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수치심을 갖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 수치심을 가져요. 내 외모를 좋아하지 않아요. 부끄럽게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보다 내 외모를 더 나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 영상 중에 외모 콤플렉스 영상 더보기에다 링크 넣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럼 왜 이런 수치심을 갖게 됐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넌 좀 창피한 줄 알아라 이런 뉘앙스의 말을 많이 했거나 굳이 말로 표현은 안 했어도 다른 사람을 보면서 계속 평가하는 그런 말을 한다든지 자녀를 보면서 못마땅한 그런 표정을 짓는 식으로 아이한테 창피함과 무안함을 안겨주었다든지 하면 아이는 수치심을 가진 성인으로 자라게 될 수 있습니다. 수치심은 누구나 느낄 수 있고 적절한 상황에서 적당한 수준으로 수치심을 갖는 건 괜찮아요. 수치심이 있어야 자기 반성도 하고 인품에 대한 발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나친 수치심은 해가 됩니다.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심이 쌓이고 쌓였을 때 더는 견디지 못하고 나에게 수치심을 안겨준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공격하게 돼요. 수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난 다른 사람보다 못하고 환영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굳게 믿고요. 더 심하게는 자신을 아주 경멸의 대상,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주 겉돌죠. 진정한 소속감을 못 느끼고 소외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사회 속에서 비주류가 되면 그 사회 구성원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게 돼요. 나를 비주류로 만든 모든 사람들에게 잠재적인 분노를 차곡차곡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수치심과는 조금 다르게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버림받았던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에 더 많이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나를 버렸던 그 사람과 좀만 닮은 사람이거나 뭐 같은 성별이거나 같은 나이대거나 같은 직급에 있다면 결국 나를 버릴 사람이야, 저 사람 똑같아, 이런 생각을 해서 더 상처받고 공격적으로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 남자한테만 더 화가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유독 50대에게 화가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과거에 엉켜있는 어떤 트라우마와 관련해서 주로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에 대한 신뢰 혹은 불신은 어렸을 때 형성되는 거예요. 제 영상 중에 애착 형성에 대한 거 있죠? 그거 한번 보세요. 더보기란에 링크 넣을게요. 어렸을 때 애들이 본능적으로 그게 판단이 돼요. 내 보호자가 얼마나 내 옆에 있어주는지, 그의 말을 얼마나 믿어야 할지, 위험한 사람은 아닌지, 변덕이 있지 않은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는지, 나를 비난하지는 않는지, 이러한 것들이 어렸을 때 다 결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러한 눈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도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상대방을 의심하고 너무 쉽게 오해하고 작은 한마디 말에도 크게 상처를 받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의 상처만 트라우마를 주는 건 아니에요.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어린 시절이 훨씬 더 압도적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분노하거나 불안해할 때 그 패턴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분노하거나 불안해하는가, 언제 분노하거나 불안해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분노하거나 불안해하는가, 이런 패턴들을 알고 있다면 훨씬 더 고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수치와 버림받음을 준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람과 똑같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때 A가 날 버렸다고 해서 지금 만나는 B도 날 버릴 거야 라는 거는 완전 무논리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바꿔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사랑받고 있고 필요한 존재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에게 자꾸 말해주세요. 내가 죽는 날까지 불행하리라는 법이 없어요. 나에게 희망을 선언하세요. 제가 지금 미션을 드릴게요. 수치심 느끼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대말을 제가 지금 할 건데
그 말을 지금 당장 소리내서 따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필요한 존재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사랑받고 있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나는 소속되어 있다. 나는 존재한다. 따라 하셨어요? 혹시 못하셨으면 되돌아가서 따라 하시거나 아니면 일시정지하고 여러 번 소리내서 말해보세요. 거짓말처럼 느껴지고 전혀 인정이 안 되고 너무너무 이상해서 막 알레르기 두드러기 날 것 같지만요. 이게 진실이야, 이게 팩트야 라고 믿어질 때까지, 납득이 될 때까지 계속 그거를 뜻을 생각하면서 말해보세요. 인생이 달라져요. 실제로 제 구독자 중에 우울증이 심하고 수치심이 아주 심했던, 그리고 또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어떤 여성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이런 얘기 처음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메일을 다 보지는 못해요.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가끔가다 이제 시간이 날 때 좀 보고 상황이 좀 너무 심각하다, 근데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이 될 때는 제가 가끔 만나요. 제가 먼저 만나자고 합니다. 그래서 한 3달 전인가 한번 만나뵌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너무 귀엽고 러블리하고 죽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 살아도 너무너무 살아도 되는 충분한 가치를 가진 분으로 저는 보였어요. 근데 본인은 계속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정말 아무 희망이 없다고, 영상에서 자꾸 희망을 말하는 내가 야속하게 느껴진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면서 말씀드렸어요. 살아도 돼요. 행복해도 돼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귀한 사람이에요. 그걸 말해주고 싶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울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저도 눈물을 엄청 참았어요. 제가 거기서 터지면 주체가 안 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분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사랑받아도 되는, 행복해도 되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치심이나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사람은요, 부모님이 보통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아예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어렸을 때 성적 학대를 당했거나 아니면 가족의 희생양으로 자라났을 확률도 높고요. 그런 가정에서는 비난과 수치가 그냥 정상적인 것으로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성인이라면 웬만하면 그런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좋고, 나에게 수치심을 주는 사람이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어쨌든 그 사람과 떨어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가치를 발견하고 빛을 볼 수 있도록 제가 이 영상 끝나고 나서 바로 기도 한마디 할게요. 정말로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웃긴 데 따뜻한 상담사 오빠였습니다.